안녕하십니까. 코이카 박재신 이사입니다. 2021년 평창 통합포럼 3일째인 오늘 COVID-19로부터의 보건력 강화를 위한 SDG 16 차원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전체 세션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오늘의 자리에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시청자로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은 보건의 위기를 넘어 사회 불평등의 심화 및 경제적 위기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인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소외계층에게 보다 큰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외계층의 안전과 권리 증진을 고려하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에서는 SDG 16 차원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요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활동 경험 및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팬데믹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연사 및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개발법기구 IDLO의 연구교육팀장이신 일라리아 보티글리에로 박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상 보티글리에로 박사님은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오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나마티의 대외협력팀장이신 소니아 박 팀장님이십니다. 소니아 박 팀장님은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활동가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연사님은 국제개발협력 민간위원회 KCOC 전략기획실의 양수경 실장님이십니다. 오늘 효과적인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NGO, 현지 NGO, 그리고 코이카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전략기획팀의 손성일 팀장님이십니다. 손 팀장님은 SDG 16 COVID-19 대응 방향에 대해, 코이카의 대응 방향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연사들의 발제가 끝나면 두 분의 토론자, 김동주 월드비전 국제구호 취약지역 사업팀장님과 조희경 어린이재단 해외사업팀장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창 포럼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포함한 나머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각 연사분들께서 10분씩 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 동발표에 대한 두 분의 토론자께서는 5분에서 7분 정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은 한국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영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언어, 랭귀지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평창 홈페이지 플랫폼에 올려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패널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으로서 국제개발법기구 IDLO 일라리아 보티글리에로 박사님의 발제를 들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Vice President, Director General of Strategy Planning, Director of Strategy and 여러분 Policy Planning, 안녕하십니까? distinguished panelists and 의장님, colleagues. 좌장님, It is 또 a 동료 distinct 여러분. honor and a pleasure to be part of this panel today. 이번 패널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Recognizing the 대단히 rich 기쁘게 history of 생각하고 the 영광스럽게 Pyeongchang Peace 생각합니다. Forum, 평창 평화 this year's 포럼 theme 역사는 on 참으로 peace 화려하다고 media, 생각합니다. alongside the United 올해 Nations Agenda 2030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의제 Goals. 그리고 SDG와 My name is 목표에 Ilaria 더불어서 Botigliero. 저희가 이렇게 I'm the 패널을 함께 Director 하는 of 것에 Research 대해서 and 기쁘게 Learning at 생각합니다. IDLO.
저는 together 일라리오 with the DLO's Director 보티그리오입니다. General, 국제개발법 Ms. Jan 기구의 Beagle, 정책연구 I warmly thank you 교육팀장입니다. for having invited 저희 IDLO to be 사무총장님이신 잔 part of 비글님과 this 함께 important 더불어서 conversation.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초청해 주신 IDLO 것에 is a 대해서 감사 global 말씀드리겠습니다.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DLO는 글로벌 devoted 국제정보관 exclusively to 기구로서 promoting the rule of law 법치주의를 and 수호하고 advancing its contribution to peace building 법치가 and 평화 sustainable 구축과 development. SDG에 어떻게 기여를 2020 하는지에 has been 대해서 an 널리 unusual 알리는 year 것을 for 목적으로 all of 설립이 us. 됐습니다. The COVID-19 2020년은 우리 pandemic 모두에게 pushed 놀라운 us 한 해였습니다. to innovate and 코로나19 adapt.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It 모두 tested our 혁신을 collective 하고 적응할 resilience 수밖에 and 없었습니다. challenged us to 저희의 find 집단적인 new ways of 보건력에 working 많은 압박을 and new 가했고 ways of reaching out 우리로 to 하여금 those 더욱더 most vulnerable 취약계층에게 and left 새롭게 behind in 나아갈 수밖에 society. 없는 Women 길을 and girls, 열어줬습니다. children and youth, 여성, 여아, marginalized 아동, groups, the 청년, elderly, persons with 취약계층, disabilities, 노인, prisoners, 장애인, among others. 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COVID-19 자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exposed 다가갈 수밖에 social 없었습니다. fragility and 코로나로 인해서 vulnerabilities 사회적 like no other 취약이 event. 더욱더 It 노골적으로 exacerbated 드러났다고 socioeconomic 생각합니다. inequality, 기존의 사회 undermined 경제적 development 불평등이 gains, 악화됐고 rolled back achievements 개발 that 노력을 had been made on 퇴화시켰고 the SDGs, 지금까지 SDG and eroded 성과를 public 많이 trust 이룬 and 것을 많이 confidence 되돌려 in 놓았습니다. 또한 institutions.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Millions 훼손했습니다. face food 수백만 insecurity, 명의 사람들은 loss of 식량 income, 불안, lack of 소득 social 감소, protection, 사회 shrinking 보호 space for 부족을 civil society and 직면하고 있고 erosion 시민 of 사회는 basic human 축소되고 rights, 있으며 기초 인권 including 후퇴가 a sharp 나타나고 rise 있습니다. in 또한 intimate partner violence 많은 여성들은 and other 코로나로 forms of 인한 sexual 봉쇄 and 기간 동안에 gender-based violence 가정 폭력 during 또 더 lockdown. 넓게는 Building 성폭력에 on over 시달리고 30 years 있습니다. of practical 저희 experience in rule of law 아이디엘로는 and access to 30년 이상의 justice, 현장 경험을 가지고 IDLO has 있습니다. acted quickly 계속해서 and 사법제도 redoubled its 법치를 옹호해 efforts to 왔는데요. ensure 이런 경험을 justice and the 살려서 rule of law 팬데믹에 대한 enable an effective 공평한 and 대응을 equitable 위해서 노력해 response to the 왔습니다. pandemic and lead the way 그리고 to a 그렇게 sustainable 함으로써 지속 and 가능하고 inclusive recovery. 포용적인 회복을 To 가능하려고 promote 가능하게 sustainable 만들려고 recovery, 노력했습니다. 이런 long-term 지속 가능한 responsiveness, 회복, 또 resilience, 장기적인 대응 and 노력, modernization of 회복력, the justice 또 sector, 사법 분야의 we have 현대화를 이끌어내기 reoriented our 위해서 work around 저희는 three 세 strategic 가지 priorities.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한 바 These align 있습니다. well to 그리고 이런 COICA 전략적 ABC 우선순위는 program on 한국 COVID-19 코이카의 ABC by 프로그램, targeting a 이 개발 response 협력 and 프로그램과도 resilience 일치하는 with a 부분이 focus 많이 on 있다고 fragility, 생각합니다. capacity, 대응 and 역량과 cooperation. 보건력을 키우는 데 있어 역량과 협력에 Our first 집중하려고 하고 strategic 있습니다. priority is strengthening 저희 the 첫 legal 번째 and 전략적 policy 우선순위는 frameworks for managing 법적, COVID-19 정책적 response 틀을 and 강화하려고 recovery 하는 and 것입니다. preparing for 이로 인해서 future 코로나로 global 관리하고 health 미래의 emergencies.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려고 The 하고 public health 있습니다. emergency 이번 has shown that the 공중보건 위기가 effectiveness of 도래하고 government 나서 우리가 measures to 확인할 수 contain the 있었던 것은 virus, 정부의 build 대응에 resilience, 따라 and ensure a 정의롭고 just, 평등하고 equitable, 모두를 위한 and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회복이 recovery for 가능하다는 all 점이었습니다. depends upon the capacity 정부 대응에 of 따라서 public 보건력을 institutions 구축할 수도 and their 있고 leadership 공공제도와 to 리더십이 provide 잘 transparent, 작동하고 발휘돼야 effective, and 법치에 accountable 입각한 actions 투명하고 in line with the 효과적이며 rule of 책임 law 있는 행동이 principles.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Through our 저희 field-based programs and 현장에서 노력을 operations, we have 하면서 seen 우리가 알게 된 that 것은 rule of law-based 법치에 responses 기반한 can be powerful 대응은 enablers of good governance. And they 굿 can help restore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crucial 것이고 recognitions 그리고 for 또한 security, 안보, justice, and 정의, equality. 그리고 평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Currently, 확인한 we 바 are 있습니다. 지금 현재 collaborating with 저희는 WHO 기타 and 다른 FAO 국제기구 to contribute WHO와 specifically to FAO와 crisis 협력하고 response 있습니다. and 그렇게 해서 preparedness 미래 for future 비상사태에 emergencies. 대해서 In 위기 collaboration 관리 with 역량을 WHO, 더욱더 we are 키우려고 하고 working to 있습니다. strengthen 예를 domestic 들어서 legal and policy 세계보건기구와는 frameworks on 저희가 pandemic 국내 preparedness 정치 또 and 법제를 response 정비하려고 to 하고 public 있습니다. health 이로 인해서 emergencies. 팬데믹과 미래에 With 있을 FAO, we are 공중보건 working to 비상사태에 mitigate 사전에 대응을 하고 adverse 있습니다. impacts of FAO와 emergency laws and 함께는 regulations 취약계층을 on 위한 access to 신용 food, 보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particularly 위해서 for 긴급 법제 marginalized 및 and 규제 vulnerable 정비를 groups, 하고 women 있습니다. and girls. Experience has taught us 저희 that rule of 경험을 law and 통해서 access to 보니 justice 법치와 cannot 사법제도에 대한 be put on 접근은 hold 위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during health 중단해서는 emergencies.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Justice systems have to remain 사법 accessible 서비스는 even during the 계속해서 pandemic, 제공이 돼야 되며 as the 심지어 road becomes 팬데믹 more, 동안에도 not 계속해서 less 제공이 critical. 돼야 됩니다. For 왜냐하면 example, 팬데믹 they 동안에는 serve 사법 to 서비스 check and 역할이 더욱더 balance 중요해지기 and 때문에 그렇습니다. constrain 예를 the 들어서 misuse of emergency powers 인권이 and 훼손되는 the 것을 abuse 막을 of 수 human 있고 rights, and provide protection for marginalized 세력이 groups. 권력이 많이 Justice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 institutions 견제와 also 균형 address 역할을 할 수 corruption 있습니다. and provide 그리고 access 또한 to 부정, remedies, 부패에 대해서 which can 대응을 할 수 literally 있고 spell the difference between 이런 life 점들은 and death for 많은 those 사람들에게 most at 구제를 risk 함으로 of 인해서 가장 COVID-19. 취약한 사람들, 특히 Countries 코로나19 위기에 should 가장 continue 노출이 된 adopting just and 사람들에 equitable 있어서는 legislative 생사에 measures in 달린 line with 권리 state 문제라고 할 수도 obligations 있겠습니다. to progress on 각국 economic, 차원에서 social, and 경제, cultural 사회, rights, 문화, to support 권리를 sustainable 더 많은 recovery 사람들에게 and 제공할 help 수 build 있도록 resilience. 평등하고 공정한 These 조치를 laws 더욱더 should 강화해야 include 됩니다. essential primary 이런 health 법제를 care,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access to 기초 quality 의료 지원, testing, 양질의 proven 검사, therapeutic
또 검증된 치료제와 백신을 공공재로 보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t said, it is also valuable to 또한 step back 중요한 것은 and 우리가 look 한 발짝 at a more 뒤로 holistic 물러서서 approach to 더욱더 그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recovery from 회복에 대한 COVID-19. 총체적인 접근을 One 해야 that 될 필요가 addresses 있습니다. also 이런 interrelated 총체적인 접근을 하기 challenges that 위해서는 cannot be 각각의 tackled in 문제들을 따로 isolation 떼서 보는 from 것이 one another. 아니라 이것을 함께 Despite 통합해서 the 봐야 될 필요가 profound 있다는 challenges 말씀을 it 드리는 poses, 것입니다. the 지금 crisis 코로나19 also 위기로 인해서 represents 많은 a unique 문제점이 도래하고 opportunity 있지만 to 이것이 shift 하나의 to 독특한 greener, 기회가 될 more 수도 있다고 resilient, 생각합니다. more 더욱더 sustainable and 청정하고 inclusive 복원력이 높은 societies. 지속 That is 가능하고 why at 포용적인 Ideal Law we 사회로 have 전환할 수 introduced 있습니다. climate 그렇기 때문에 justice 아이디얼로에서는 as one of our 기후 key 정리를 저희 objectives 새로운 in our new 핵심 strategic 목표로 plan.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Our second strategic 저희 두 번째 priority is 전략적 mitigating the impact 우선순위는 of the crisis on 사법제도에 대한 justice 접근이 systems 어려워진 and justice seekers with a 여성과 여아 specific 취약계층에 focus 대한 영향을 on those 감소시키는 most 것입니다. vulnerable, women, girls, and marginalized groups, 그렇게 하여 ensuring that no 그 one 누구도 is left 소외되지 behind. 않도록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COVID-19 experience shows that 코로나19로 public 인해서 health 우리가 알 수 있는 measures 것은 and recovery efforts 공중보건 must be 조치와 fully 회복 understood 노력이 and 충분히 supported 이해되고 before they 지원돼야만 can be 비로소 successful. 성공할 This 수 있다는 requires citizens' 점이었습니다. participation 이런 in 성공을 decisions 가능하게 하기 related to their 위해서는 lives and health 시민들의 참여가 at local, 절대적입니다. national, 본인들의 and 삶과 international 관련이 levels.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It is 본인들의 especially important 건강과 that the 관련된 문제에 perspectives and 대해서 voices of 지역, women 현지, and 국가 그리고 marginalized 국제 groups 차원에 are 있어서 시민의 present in 참여가 decision-making 절대적입니다. processes and 특히 여성과 integrated in the 취약계층의 COVID-19 관점과 목소리가 response. 실어져야 됩니다. 의사결정 Because of 과정에 이런 physical 취약계층의 distancing 목소리가 and other 있어야 restrictions on 되겠습니다. movement, 사회적 ensuring 거리두기라든지 access to 각종 justice during 봉쇄 the 조치로 pandemic 인해서 이 사법 requires 서비스에 대한 justice 접근이 stakeholders to 어려워지고 utilize 있습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그래서 이 사법 to allow remote 행정 access and 관계자들은 virtual meetings. ICT를 사용해서 원격 There is no 접근과 doubt 화상회의를 that 가능하게 해야 technology 합니다. and 이런 innovation 기술과 can 혁신은 offer clear 물론 advantages in SDG the 16 context of 목표를 달성하는 데 SDG 16, 있어서 많은 streamlining justice sector operations and 도움을 줄 improving 수도 the 있습니다. efficiency, 또한 사법 행정을 timeliness, and 간소화하는 데도 transparency 기여할 of 것이고 justice. 이 사법 행정의 효율성, Ethical 적기성, challenges, however, 투명성을 must be 강화할 addressed 것입니다. to 여기는 이제 ensure 물론 fair and 윤리적인 equitable 문제에 access to 대해서도 technology 저희가 and 고민을 to 해야 mitigate 되겠습니다. the digital 디지털 divide that risks leaving 격차를 the most vulnerable groups 해소해야 behind. 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A few 취약계층이 examples. 더욱더 소외될 수 있기 In 때문에 Kenya, 그렇습니다. Ideal Law 사례를 들어서 supporting the 말씀드리겠습니다. development and delivery 케냐에서는 of 저희 e-justice 아이디얼로가 tools, including 사법 transcription 행정 programs, 도구, archive 전자 systems, 사법 and 행정 payment 시스템, modules 아카이빙 to 시스템, ensure 지급 the 결제 continued 모듈을 provision of court 보강해서 services throughout the lockdown period. 봉쇄 조치가 시행되는 Also, 동안에도 to 법원 ensure that the 서비스 most 제공을 vulnerable 보장했습니다. receive full 또한 가장 attention, we 취약한 have doubled our 계층에게 efforts to 저희가 enhance 서비스를 justice for women 집중할 and 수 girls. 있도록 여성과 여아에게 Extensive lockdowns, 집중적인 노력을 confinement and quarantine 제공을 periods, 했습니다. 이런 봉쇄 combined with added 조치, strains 또 of 사회적 financial 거리두기, distress, 그리고 소득이 have 감소하고 있는 exceptionally 상황에서 increased 특히나 전 domestic 세계적으로 violence 가정 and more 폭력과 broadly 그리고 더 gender-based 크게는 violence. 성폭력이 All this 급증하고 is 있는 well 실정을 보고 documented. 있습니다. 이것은 Yet, in a 자료로도 잘 recent rapid 나타나 있지만 assessment of 30 제가 최근에 countries, 들어서 30개 more than 국가에 half have taken no 대해서 action 조사를 해본 on 결과 gender-based violence. 절반 이상의 Our 국가들은 own 이런 Ideal 가정폭력과 research 성폭력에 conducted 대해서 in 어떠한 행동을 partnership with 취하지 UN 않았다는 Women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onfirms that the 저희와 COVID-19 위멘에서는 pandemic presents significant 코로나19가 threats 여성의 to women's 건강과 rights to health 생명에 and to 심각한 life.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포괄적으로 이뤄야 되겠으며 성폭력 희생자들에게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포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는 문화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다자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권리와 존엄성을 더욱더 보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국제 협력, 지지, 또 연대가 너무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SDG 16 목표를 지지하는 우리 모두는 그만큼 함께 노력해서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코로나19와도 같은 기타 다른 비상사태에 대해서 회복력, 복원력을 더욱더 강화해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계획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굿 거버넌스를 포함을 하고 인권을 더욱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돼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직후 아이디얼로에서는 위기 거버넌스 포럼을 개설했습니다. 건강과 웰빙으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고 법치가 있어야 되고 또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사회, 정치적인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의 연대감, 또 공평, 그리고 평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화, 안보, 인간의 존엄, 또 웰빙을 더욱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결실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대면으로 곧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라리오 보디글리에로 팀장님께서 IDL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이 전략적 우선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strengthening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 toward managing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and preparing for future global health emergency. 두 번째, mitigating the impact of crisis on justice system and justice seekers with specific focus on those most vulnerable, women, girls, and marginalized groups, and ensuring that no one left behind.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supporting and investing in cultural justice to protect right and dignity of people everywhere and promote the renewed spirit of multilateralism.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전략적 우선 과제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장기적으로 회복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코이카의 ABC 프로그램과도 잘 조응한다고 친절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사님은 나마티의 대외협력팀장이신 소니아 박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 팀장님께서는 오늘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활동가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박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마띠라고 하는 글로벌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박선영이고요. 저희 나마띠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구조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과 동떨어진 어떤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만 굳이 의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법과 제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과 비전에서 출발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과정, 영어로는 간단히 Know Law, Use Law, and Shape Law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저희는 Legal Empowerment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gal Empowerment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고요. 법과 제도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앞에 발제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일 텐데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그 위험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준 굉장히 극명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흔히 팬데믹을 얘기할 때 뭐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라든지 병상이나 백신 확보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대처를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도로 피해나 어려움을 겪는 거는 아닙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도 지적하셨듯이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는 말하자면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동 제한 조처들이 막 시작이 되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행정 업무가 갑작스럽게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변경될 경우에 인터넷 접속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 혹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공장 시설이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 사는 유색 인종이나 저소득층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치사율이 상당히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결국에는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불평등이나 제도상의 문제들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누가 제일 고통받고 누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마띠에서는 작년 초에 이제 막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고 이동 통제 조치들이 시작되고 했을 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전 세계 약 2,000개 단체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법과 정의의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일선에 있는 시민활동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설문조사였는데요. 이 설문의 결과를 봤을 때 물론 상황의 심각성을 굉장히 보여주는 거기도 했지만 시민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지라든지 탄력이라든지 혁신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응답하신 분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반면에 그리고 통신비나 교통비 같은 지출이 굉장히 늘어난 반면에 정부의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기부금의 규모는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 분들의 90%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활동 방식을 변경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고 그 외에 추가로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들에까지 대응을 하고 계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활동을 이어가시고 계신 시민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COVID-19 Grassroots Justice Fund라는 긴급 기금을 런칭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이카에서 이 기금에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지원을 해주신 나라였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최근이죠. 이 기금의 첫 활동으로 전 세계 20여 국에서 30개 시민활동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예를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케냐에 있는 하키센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케냐는 한국이랑 인구가 비슷해요. 한 5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5천만 명 중에 무려 10%가 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인종차별적인 이유 때문에 출생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여권이라든지 신분증을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행정기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 있다가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하기 어려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구성된 어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 때문에 거의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분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근데 그게 뭔가 대수인가, 신분증 없는 게 뭔가 대수인가 싶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분증이 없으면 stateless people, 거의 국가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나 정부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감염 검사라든지 치료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은 인종차별적인 이유이지만 방역 을 위한 모임 금지 명령을 어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엉터리 혐의를 받고서 체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키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역을 핑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들을 꼼꼼하게 모니터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평등한 팬데믹 대응을 정부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계수단이 끊기고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는 굉장히 한 가지 사례이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학기센터처럼 시민활동가들이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평등한 팬데믹 대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거대하고 동시다발적인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기술이나 행정의 힘이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닿지 못하는 집단이 반드시 발생하게 마련이고 이럴 때일수록 이들 집단과 이런 취약계층과 이미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시민활동가들, 학기센터 같은 시민활동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차원의 그리고 시스템 차원의 좀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팬데믹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애드보커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 백신이 균등하게 보급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는 양극화라든지 불평등의 문제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시민활동가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지금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COVID-19 Grassroots Justice Fund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크라이시스 펀드의 성격에서 장기적으로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아니면 여성 문제라든지 보건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리걸 인파먼트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시민 활동가들에게 좀 더 장기적이고 유연하게 지원을 제공하는 리걸 인파먼트 펀드라는 형태로 진화해서 새롭게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국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었다 할지라도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굉장한 행정력 그리고 시민의식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도 귀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리더십이 좀 국제적으로 빛을 발하는데 저희 나마티나 아니면 리걸 인파워먼트 펀드 같은 기금들이 어떤 한 채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3초 남겨놓은 10분 딱 정확히 써주셨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 코로나19의 즈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또 혁신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는 말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또 대응하고 있었다. 저희 코이카도 2020년에 추구하고자 했던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고자 했던 세 가지 방향성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에스 유즈얼,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본연의 사업들을 어떻게 이런 그 제약들을 극복하고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그 시대적이고 정책적인 리콰이어먼트, 이런 그 팬데믹 보건 그 ODA를 이제 평소보다도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한 윈도우 오퍼튜니티로 승화시키기 위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우리의 활동을 가다듬었던 생각이 나고요. 이런 이 나마티 같은 NGO들도 역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존에 하던 일을 지속하고 또 더욱 혁신적으로 새로운 어떤 활동 공간을 넓히는 기회를 모색해가는 그런 그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잘 들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그 스피커 모시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민간위원회 KCOC의 전략기획실의 양수경 실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양수경 실장님은 효과적인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NGO, 현지 NGO, 그리고 코이카 간 협력 강화 방안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팬데믹 대응 위한 어떤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두 분께서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일단 시작하면서 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코로나19가 작년에 시작이 되고 너무 알 수 없는 감염병이었죠. 그래서 다들 많이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상의 그런 혼란스러움의 먼지가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에는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감염병으로 죽을 것인가, 굶어 죽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저희가 좀 나왔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1년 지났는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를 넘어서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대응은 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 나누는 것처럼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그리고 정부, 의료기관, 전문가, 공동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가장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보건의료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해당 공동체나 사회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제도, 체계,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비슷하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기반이 흔들리고 고통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SDG 16에 기반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팬데믹을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했었던 시민사회의 대응들이 어떠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들, 어떤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서 두 번의 어필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필을 통해서 저희가 강조를 했었던 것은 코로나19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칫 이렇게 각각 국내 위기에 집중을 해서 이 코로나19의 대응이 내셔널리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5월에 발표한 어필에서는 600억 원 규모의 시민사회 해외 대응 규모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러한 대응을 앞장서서 진행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정부, 기업, 관련한 여러 재단들의 동참, 시민의 동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두 번의 어필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특히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인데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국가와 계층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저희가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개도국 지역정부, 개도국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라는 지역 중심의 원칙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지역 의료 시스템과 보건의료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말씀을 드린 부분, 그리고 국가주의 도움되지 않는다. 국가주의 대신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어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는 여러 가지 그런 가치,
의미, 방향에 대해서 저희 어필에서 좀 담아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어필하고 사실 한국 시민사회가 확산 초기에 좀 더 많이 노력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잘 알고 좀 더 잘 준비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각 국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 플러스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자 하는 노력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보건의료 전문가들하고 함께 여러 차례 웨비나 진행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해외 파견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KCOC에는 매니저들이 각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어떤 조사 리포트가 있었고 또 여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기관이신데요. 어린이재단 지부가 또 도와주셔서 그 어린이재단 지부에서의 어떤 지부가 있는 국가의 코로나19 국가 리포트 전체적으로 많이 공유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KCO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가 활동 현황을 접하는 영상을 저희가 또 이렇게 공유를 드렸었고 관련 의제 공유 등등의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응 활동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NGO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뭐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 NGO들인데요. 글로벌케어, 아프리카 미래재단 등에서 보건의료 전문성 그리고 지역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활동도 두드러졌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이 돼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사례를 제가 잠깐 기재를 했는데 이 국가들에서는 코이카 사무소가 현지 상황이나 활동 정보를 공유하는 좀 자리, 그런 기회를 만드는 역할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련된 자리에 현지 NGO와 어떤 협력 관계를 비롯해서 현지에 기반을 가진 NGO들이 다수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NGO와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좀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각의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 상황이라든가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대응의 어떤 방향, 체계,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사무소 그리고 한국 NGO 캠프 그리고 현지 NGO 조토가 공동으로 마닐라 비민 지역의 코로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사례를 만들기도 했었었고 또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 예방, 공중위생 등의 뭐 인식 개선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지역 기반으로 한 여러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현지 기관과 한국 NGO 지부의 노력 플러스 코이카 사무소의 역할도 같이 결합돼서 좀 앞으로 저희가 기존 대응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대응에서도 이 코로나19의 대응이 어떻게 좀 협력적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좀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NGO들의 대응이 이제 가능했었던 것은 NGO가 가진 강점들 때문인데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NGO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주의라는 미션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 주민과 굉장히 가깝게 살아나가는 세밀한 풀뿌리 조직 NGO만이 가지는 강점입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지역사회 곳곳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세밀한 지역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현지 NGO 플러스 현지 NGO와 함께하는 한국 NGO의 어떤 현지 NGO 지부가 가지는 그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핵심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GO들 중에서는 보건의료 같은 분야 전문성 그리고 유연성, 어떤 대응의 민첩성 같은 부분도 저희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을 더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가지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펀딩 프라이어리티, 펀딩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 공유와 협업 관련된 부분. 세 번째가 현지화. 네 번째가 생태계 관련입니다. 일단 첫 번째 펀딩 관련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사례로 좀 먼저 냈는데요. 코이카와 시민사회 파트너십 있었습니다. 코이카가 당시 긴급하게 100억 원 정도의 1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대응 자금을 확보를 해서 시민사회와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 사업을 통해서 80억, 그리고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 사업을 통해서 긴급자금 20억 투입해서 NGO와 협력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어떤 카테고리 잠깐 보실 수 있는데요. 통해서 취약국,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구와 생계 지원이 한 포커스였었고,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또 진행이 됐었고, 그 중에서도 여성, 아동을 위한 지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차원의 투입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포커스들도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SDG 16 관련한 부분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대응 기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사실 지금 저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 경제적 문제까지 광범위한 문제까지 지금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기금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코이카 노력에 더해서 NGO들이라든가 다른 기업들, 기관들도 함께 동참해서 같이 설계를 하는 어떤 그런 특별기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큰 상처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원, 펀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특별 펀딩을 마련을 해서 이를 통해서 분쟁 지역이나 난민 등 더 취약한 계층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취약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의료 문제를 넘어서서 좀 전에도 지적이 됐었던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의 근절, 그리고 아동 보호, 생계 지원 등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다시 좀 부상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간 저희가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기후변화, 환경 등 이제 더 급하게 나서지 않으면은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기 위한 어떤 특별기금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공유 협업입니다. 앞서 제가 각 국가에서의 상황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협력적으로 진행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협력적으로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코이카에서 제가 코비드-19 인포메이션 헙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코이카가 하셨던 것처럼 이런 역할들이 한국 본부는 물론이고 현지에서도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코이카만 해서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런 노력들에 더해서 코이카와 NGO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사례들을 좀 더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실제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이디어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매핑을 좀 한번 보는 어떤 시스템 만드는 법, 어디서 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해당 국가에서의 어떤 정부나 협력기관들이 어떤 정책과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코로나 대응에 있어의 협력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네이밍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뭐 팀 K, 그러니까 각각 국가에서의 어떤 한국 NGO들 플러스 한국 NGO와 협력하는 현지 NGO들, 현지 커뮤니티, 현지 뭐 학교 기관 등등을 망라해서 이러한 기관들과 플러스 쿠이카 사무소 그리고 주재국뭐 한국 정부 등등이 협력한 어떤 팀 같은 것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또 현지 대응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주체들을 좀 모으고 엮는 작업들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팀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랩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지화입니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현지화인데요. 사실 수없이 강조했지만 쉽지는 않은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룰 수가 없는데 코로나19 겪으면서 현지화를 좀 이뤄냈던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의 차이가 좀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업 기획부터 운영 평가는 물론이고 이런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구상에 있어서의 현지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가는 현지 주민들이 지역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드보코시 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지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 몇 가지는 이제 사업 기획 시에 현지 NGO와의 파트너십을 필수로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현지화 이슈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원격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ICT에 대한 고민 등등을 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NGO의 역할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많은 NGO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중소규모 NGO가 모금의 어려움도 겪고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NGO에서도 좀 양극화 현상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개발협력 생태계를 위해서 NGO의 역할, 활동이 필수적인데 일단 이런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NGO들의 활동 안정성 마련을 위해 어떤 고민과 어떤 노력,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것이 좀 더 본격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NGO 현장과 NGO 본부를 함께 같이 살려내는 그런 작업들, 함께 더 활성화하는 작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함께 하는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는 같이 노력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대응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플러스 좀 더 확장된 의미의 파트너십을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수경 실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작년 4월에 그 시민사회단체의 어필 저도 기억이 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에도 전달이 되어서 직간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가로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이제 어떤 주창자로서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역할까지 성공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하에서 수행하셨던 거 축하드리고요. 파트너십 강화 방안 4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Funding, Information Sharing, Localization and Ecosystems.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론을 통해 가지고 더 자세한 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 발제자이십니다. 여기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 저와 같이 있습니다. 사업전략기획팀 손성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손성일 팀장님께서는 SDG 16 관점에서의 코이카의 COVID-19 대응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소개받은 코이카 사업전략기획팀의 손성일입니다. 코이카의 SDG 16번 코비드-19 대응 관점에서의 16번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같이 간단히 씌워드리겠습니다. 자료 공유가 되면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크게 보시면 3가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코이카의 코비드 대응 ABC 프로그램, 두 번째
코이카의 SDG 16번 평화 이니셔티브 세 번째 두 가지 이 프로그램의 전략적 연계 방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코이카 ABC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이후에 코이카에서는 지난 4월 달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ABC 프로그램을 긴급히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과 두 가지 피어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Actions on Fragility, 두 번째 Building Capacity, 세 번째 Comprehensive Cooperatio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간 측면에서는 21년을 숏텀으로 보고 22, 24를 롱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기간별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ABC 프로그램은 우선 초기 즉각 대응 단계인 21년도에 코비드-19 대응을 위한 리서치, 그리고 코비드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주요한 과업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까지 과업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2년, 24년 기간 동안에는 리질리언스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와 개발 측면에서의 캐패시티 빌딩, 그리고 글로벌 시민 연대 플랫폼의 강화, 역할 강화, 활동 다양화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코이카 ABC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코이카에서는 SDG 16번 평화 거버넌스 중기 전략을 수립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이 16번 중기 이행 전략의 두 번째 카테고리 거버넌스에서 포인트 2.2번입니다.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가 우리 ABC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주요한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코비드 대응인데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DG 16번 전략에서 가지고 있는 이 참여적 민주주의 기반 코비드 대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 시민사회의 활동 지원, 그리고 현장 활동가 양성이라는 큰 목표 하나와, 두 번째는 민주적인 언론 정보,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코이카 ABC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과 SDG 16번 평화 거버넌스의 중기 이행 전략 간에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코이카에서 지금 과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도식화해 봤습니다. 한국 NGO 관련해서 현장 활동과 실무 역량 강화하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고, 두 번째 로컬 NGO의 현장 활동과 실무 역량 강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과제 이행을 위해서 코이카는 이 참여자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전문가 그룹 워크샵 네트워크 활동, 마지막으로 관련된 주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2020년 코로나 상황이 시작이 되었을 때 리스판스 측면에서
시민 활동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용적인 코비드-19 대응 업무가 금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으로는 시민활동가 중심 협력 및 연대 강화, 국내 모바일 온라인 서비스 의료기술 등을 적용한 현장 지원 등의 내용으로 리스판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리질리언스 측면에서 정부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지원 제도화를 통한 감염병 재발 방지와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시민활동가 지역 플랫폼의 활성화와 또 소외계층 포용적 업제도 및 시스템 개선 업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코이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나마티와 함께 그래스루트 펀드를 조성을 해서 10만 불 운영 예산을 기탁한 바가 있고요. 지난 12월에 30개 그룹에 대한 펀드 상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사업 확정된 사업 중에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두 군데 사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우에는 이 법 정보 관련 온라인 플랫폼 구축한 사례이고요. 나이지리아는 장애인 대상 라이프 세이빙 인포메이션 제공하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코이카는 현재 이제 나마티와 함께 글로벌 시민사회 연대 측면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이제 요약입니다. 향후에는 코이카는 정부 역량 강화와 시민사회 지원 제도화를 목표로 해서 소외계층 대상 포용적 제도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현장 활동가의 참여를 기반한 플랫폼 운영과 활동 확산 두 가지를 주요 목표로 해서 리질리언스 측면에서의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성일 팀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코이카는 지난 한 해 2020년 ABC 프로그램이라는 제야 하에 개발협력 우리 파트너 국가들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협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워낙 그 전대미문에 준차리한 어떤 변화와 피해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리소스들이 이러한 그 보건 분야, 이 감염병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에 정말 블랙홀이 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해이기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물론 올해도 우리 그 방금 소개받으신 계획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리스폰스의 범주에 들고 이제 그게 이제 리질리언스로 가기에는 또 준비 과정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올해는 이런 보건 분야에 뭐 자원과 노력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다른 분야들 우리 오늘의 주제인 평화 정의를 비롯해서 기후행동, 교육, 빈곤, 뭐 농촌 개발 뭐 이런 분야에까지 이 균형 잡힌 어프로치 그리고 이것들이 또 이제 우리 감염병 이 대유행 사태의 해결과도 또 결합된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그 고유한 가치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고민과 모색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발제자 여러분 발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매우 인포머티브하고 인사이트풀한 그런 발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평차 포럼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질의응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정 토론자 두 분을 모셔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월드비전 국제구호 취약지역 사업팀장님 김동주 팀장님을 모셔서 앞에 발제에 대한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월드비전의 김동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최악의 인권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SDG 달성이 이제 위협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SDG 16번
그 달성 이행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이카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 16번이 분쟁, 인권,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한다는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코이카와 시민사회 협력도 코로나를 대응함에 있어서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니즈를 채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아동에 가해지는 어떤 위협이나 위험, 이를 야기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과 사회적 구조에 대한 컨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코이카는 이러한 그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접근법이나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팬데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덮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인도적 위기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난민촌이나 분쟁 피해 지역이 국가와 어떤 국가 사이 국경 근처에 위치를 합니다. 이는 이제 분쟁을 겪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지만 이주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그리고 그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 취약성이 로 인해서 이제 임시 거주지 이제 국경 주변에 이제 거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고, 이러한 위기 상황은 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국경 인근 지역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은 그 해당 국가의 어떤 공식화된 그 사회적 제도나 복귀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그 실제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더욱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그 국경 인근 지역은 그 어떤 공식화된 법이나 제도보다는 비공식적인 간섭이나 종교의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불안전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컨텍스트 내에서 지역 주민과의 어떤 강한 신뢰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어떤 기관들이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나마티에서도 말씀해 주신 레걸 임파워먼트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의 그 지역 그룹의 법적인 어떤 임파워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는 이제 컴플레인 오너십과 같은 어떤 그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위험 문제들을 대한 어떤 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소외 계층의 법적 접근성이나 인권 강화를 위한 어떤 평화 방문론적인 프레임워크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지침이나 프레임워크가 이제 만들어져서 시민사회 사업 수행에 의무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실제 사업 사례 적용을 통해서 교훈점이나 개선점 등이 굿 프랙티스를 넘어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제 만들어지고 SDG 16번의 주제와 내용들이 이제 확산되고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코이카의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코이카에서 말씀해주신 그 ABC 프로그램의 전략적 프로그램에서 SDG 16을 고려한 어떤 사업 접근법이나 프레임워크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 제공이 된다면 시민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예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캐시우스 말씀해주신 이번에 코로나19 긴급구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 시민사회들이 현금 지원이나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새로운 어떤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SDG 16번에서 중요하게 다른 평화나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시민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적용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취약성의 증가가 한 가운데 K 방역, 저희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요하게 밀고 있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K 방역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코로나 2차 역량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시민사 역할이나 현지 단체들의 어떤 참여가 시스템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나마티에서 아까 말씀하신 저스트 크라이시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크라이시스나 디제스터라고 했을 때 인명이나 재산, 환경에 있어서 큰 리스크를 가져오는 어떤 피해 지역이나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분열 상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즉 대응 역량에 따라서 취약성이 이제 크게 혹은 작게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재난이고 이러한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재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어떤 받아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떤 서비스 접근성에서 불평등이 더 많이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산부나 5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여성, 뭐 장애를 가진 사람, 아동, 노인에 대한 대응과 보호가 적극적으로 우선시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SD16번에서 말하는 저스티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서 계속 그 니즈는 계속 변경되게 있습니다. 코이카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기존 사업의 연계를 통해서 보건 의료 취약국가, 뭐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어떤 한국형 모델을 중심으로 이제 그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국제 공조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나 인권 보호 같은 코로나 2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한 사람들은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어떤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 중심의 케어와 보호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어떤 그 부모가 이제 케어하지 못하는 어떤 뭐 취약하고 이제 소외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또 공동체나 지역 사회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 기반 사회의 어떤 기관들이나 단체들의 역할이 더 크고, 이를 통해서 사업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뭐 접근성이나 이동의 제약이 있고요. 뭐 그리고 모니터링하거나 예방하거나 그리고 사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단체들의 어떤 범위나 역할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보건, 뭐 사회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서 뭐 도시 빈민이나 뭐 거리의 아동들, 그리고 가정 내 아동 보호나 폭력의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K 방향만으로는 이제 좀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인권 기반의 접근법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비전도 이제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코로나 확산이나 확산 예방과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그다음에 뭐 교통, 그 교육이나 생계 지원에 대한 멀티 사업과 함께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어떤 협력과 옹호 활동을 전략적 목표로 이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현지화를 중심으로 저희가 리모트하게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업 주행 방식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질적인 사업에 녹여들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동주 팀장님 감사합니다. 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전대미문의 어떤 그 글로벌한 그 대유행에 이제 접해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어떤 즉시적 대응을 위해서 이제 허덕이면서 살아온 그 한 해인데요. 이런 경험이 학습을 위한 좋은 그 밑바탕이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경험이 학습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 학습으로 이렇게 승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석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서 그 민간 사업의 굿 프랙티스가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렇게 승화할 수 있는 접근법이나 가이드라인, 뭐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코이카도 그러한 관점에서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서 어린이재단 해외사업팀장 조희경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5분 들리시나요? 토론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재단 조희경입니다. 평창 평화포럼 계기로 이제 코이카가 주관하는 SDG 16 세션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이라든가 이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분들과 SDG 16 차원에서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권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는 아동, 여성, 장애인, 난민 등 혹은 이러한 요건이 2개 이상 아니면 모두 해당되는 소외계층에게 보다 큰 고통이라든가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권리 증진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린이재단은 코로나19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위협에 이제 대응을 하는 동시에 아동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방역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떤 보건의료의 체계를 강화한다든가 어떤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량 안보라든가 보건 영양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수위생이라든가 이제 뭐 어떤 빈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아까 코이카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usiness as usual이라는 기본적인 그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 어떤 니즈가 있는가, 뭐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인권 기반 접근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떤 제도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가, 어떤 법적이나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취약하게 됐는가란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다양한 사업 외에도 SDG 16의 일환으로 좀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재단이라는 이름에 좀 더 그리고 미션에 걸맞게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락다운과 격리 등으로 아동들은 주요 공공 서비스로부터 멀어졌고 아동 양육이나 보호의 어떤 부담과 책임은 개인이나 가정의 울타리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이라든가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아동 방임과 성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폭력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좀 창궐했을 때도 그 이후에 아동 조혼이라든가 여아들의 어떤 어린 여아들의 임신율이 되게 많이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라든가 조금 더 음지화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팀장님 죄송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소리가 안 들렸다가 잠깐 뭐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 다른 패널들께서는 잘 듣고 계신가요? 다른데 여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계속 말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건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포멀 이코노미 섹터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 노동이 더 증가를 하고 있고 아동이 어떤 출생 등록률이 더 낮아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FGMA라든가 여성 할례에 대한 어떤 그런 케이스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은 어떤 법과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로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법적인 공적인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곳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법과 제도에 그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은 시민사회가 더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있고 그들과 함께 이제 그래스루트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락다운 상황에서도 조금 더 민첩하고 그리고 플렉시블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는 그런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하게 불거지고 있는 많은 아동 폭력의 문제 중에서도 온라인에서의 아동 폭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더욱더 아이들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욱더 이제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법과 제도나 보호의 장벽이 무너지고 국가를 넘어선 어떤 그런 폭력의 형태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재단은 온라인 참여에서의 아동 세이프가딩이라든가 그리고 그 온라인에서의 그런 섹슈얼 익스플로이테이션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N번방도 있고 특히 최근에 뭐 정인이 사건 같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혹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예를 똑같은 거가 있는데 꼭 해외까지 도와줘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이 뭐 어떤 국경 안에서의 자국주의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국경을 넘어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같이 옹호 활동을 하고 모든 단체들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보건 체계는 우리의 일상을 흔들게 되었고 취업 국가에서만 이제 큰 피해를 입혔던 감염병은 이제 고소득 국가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하고 쇠사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 그리고 코이카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프라이빗 섹터라든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대두되고 있는 보건의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그런 교육이라든가 식수위생, 뭐 농업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더 소외되고 더욱더 보이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소외계층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더욱더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희경 팀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또는 사회적으로도 국가의 주요 공공 서비스 하에 있었던 우리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양육이 지금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동이 억제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등등의 이유로 가정에게 전가되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서비스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또 많은 가정들은 거의 잘 대처하고 있지만 또 개중에는 어떤 뭐 폭력이라든지 특히 온라인 폭력도 언급해 주셨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영향이 보도되고 있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공공 서비스의 영역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또 지역사회와 가까이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평청 홈페이지 플랫폼에 올려주신 시청자들의 질문들을 먼저 이렇게 응답을 해주실 발제자들을 좀 지정하면서 소개해드리고 각 발제자들께서 한 3분 정도씩 답변 겸해서 또 마지막 말씀 주시는 라운드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박선영 우리 팀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시기에 맞게 만든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펀딩하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을 나눠주는 분배의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원활한 유통과 지원의 부족으로 굶어 죽는 원인이 되는데요. 어떤 효과적 배분을 위한 이런 계층을 위한 지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박선영 팀장님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양수경 실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들 간의 지역 협력, 글로벌 협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 현지 한국 시민사회 주도의 코로나19 긴급 대응 성공 사례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러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질문이었고요. 네, 손승일 팀장님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부터 계속 네트워크가 안 좋은지 제가 질문을 거의 지금 내용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양수경 지금 계속 오디오가 죄송해요. 저만 그런가요? 안 지금도 잘 안 들리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우리 양수경 팀장님께는 메시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성일 팀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코로나가 국내외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 코이카에서는 이러한 컨셉을 어떻게 접목시켜 가고 계시고 있는가요? 질문이었고요. 우리 또 토론자분들께도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우리 조희경 팀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따라 국제개발 동향을 SDG 16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죄송합니다. SDG 16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 어느 부분이었으며
성공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대응책이 혹시 있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희경 그 팀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외계층 어린이들 위해 어떤 지원 방안들이 있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원 방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골고루 우리 발제자들께 드리는 질문들이 들어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첫 번째 우리 박선영 팀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한 3분 정도씩 답변 검에서 혹시 보충하실 말씀들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선영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조금 끊기게 들리긴 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금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분배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했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렸던 이 COVID-19 Grassroots Justice Fund 같은 경우에도 저희 혼자서 런칭한 것이 아니라 유관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3가지 국제단체가 힘을 모아서 함께 코올리션으로 런칭을 한 기금입니다. 그 코올리션에 들어와 있는 단체 중에 한 곳이 Fund for Global Human Rights라고 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중소규모의 시민단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들에게 재원을 분배하는데 특화된 역량을 가진 단체거든요. 근데 이 단체뿐만 아니라 사실 개발 분야 그리고 지원 분야, NGO 분야가 역사도 굉장히 깊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금에 특화된 단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의 형태로 코로나 대응 그리고 기금 분배를 나선다면 지적하신 부분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각적인 다방면에 특화된 단체들의 협업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말씀 주셨네요. 그다음 양수경 팀장님, 실장님, 네,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부분이 이제 정부 시민사회 협력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들 간의 지역 협력, 글로벌 협력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질문에 이제 긴급 대응 성공 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번 저희가 작년에 시민사회 민간협력 사업 중에 일환이기는 했었습니다.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협력실 사업 80억 규모의 사업 대응에 있어서 컨소시엄을 좀 이제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코이카의 방향성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협력 방안들을 단체들이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콩 컨소시엄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가는 다르지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구촌환운동, 하트하트 재단, 그리고 월드비전 같이 하셨었죠. 그래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응이 저는 이런 단체 간 협력의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뭐 동일한 활동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각각이 활동하는 지역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활동을 하지만 이 활동들이 결국은 좀 이렇게 서로 공유되고 좀 이게 이제 협력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협력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고 또 질문에 같이 들어가 있었었는데요. 이번 그런 협력 방안에 대해서 단체가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이카가 이런 협력 사업의 프레임워크를 잡으실 때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좀 체계를 잡아주셨던 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저희가 또 계속 기대를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의 어떤 프레임워크, 틀을 잡으실 때 그런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그런 방향으로 단체들이
각각 고민하고 그런 고민들이 모일 수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의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이카가 그런 틀을 잡으실 때도 코이카가 뭐 단독으로 잡으셨다기보다는 시민사회와 많이 소통을 하시고 좀 잡아 나가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민사회의 상시적인 소통 그리고 협력을 위한 코이카의 그런 강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도 좋은 사례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가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3C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Communication, Cooperation, Collaboration.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협력하고 이 협력이 또 궁극적으로는 협업으로까지 이게 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가자. 뭐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소통하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손성일 팀장님께서 질문에 답변 플러스 추가 말씀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코이카 역할 전략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실은 양극화 이슈가 발생하기 전부터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6번 사업, 좀 더 나아가서는 코이카 사업 전체가 사실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된 우리 이 파트너 국가들의 양극화 문제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공공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돼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양극화가 더 이제 현저하게 발생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소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사례를 들자면 스리랑카의 중부 지역이 이제 관광 지역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관광 산업이 발달이 되고 수입원이 주로 관광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 한 2개 주 정도를 저희가 헤비타트와 함께 이제 지역 주민 그 리질리언스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뭐 보건이나 기초 교육과 더불어서 지역 개발 측면에서 또 이게 경제적인 자립과 지원 측면에서 사업이 연결될 수 있게끔 사업을 구상을 해서 이제 22년도부터 사업을 좀 진행을 해 나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다른 여러 국가들과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더 타격을 심하게 받은 지역들, 대상들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현장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이동의 문제도 있고 그 발굴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제기구의 이제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협업을 조금 더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야기 나온 것처럼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맞게끔 이 상황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좀 현장에 같이 코이카와 들어갈 수 있을지 기존에 해왔던 코이카 시민사회 간의 어떤 협력 채널을 뛰어넘는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 우리가 좀 더 협의를 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성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확대된 양극화를 극복하고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코이카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동주 팀장님, SDG 16 대응상에서 겪었던 어려움, 성공 사례, 실패로부터의 교훈 질문입니다. 주제는 2시간 혹은 그 이상 답변을 하셔도 부족할 주제입니다만 2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주 팀장님. 네, 역시나 이제 코로나 실질적으로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어떤 안전 문제, 위험성의 문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방글라데시 저희가 콕스바자르 난민촌에 저희가 코이카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현장에 이제 로힝야 난민들의 그 젠더 기반 폭력의 어떤 그 위험성을 경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로 이제 감염이 된 직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뭐 난민촌 그 캠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정부의 제약이나 그리고 뭐 몇 명 이상의 어떤 집단 집단이 이제 모이지 못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사업을 이제 그랜트라는 어떤 그 특성상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비를 이제 집행을 해야 되고 사업의 효과성을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이 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의 어떤 니즈는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쉼터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젠더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나 교육들을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센터가 만들어낸 것이 지연이 되고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또 사업의 어떤 접근법을 오히려 이제 센터에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리치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전환을 하면서 그 사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고유의 어떤 목표와 성과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 아웃리치를 통해서 더 많은 여성과 수혜자들에게 사업을 또 진행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또 그 컨텍스트 분석에 따른 어떤 사업의 유연적인 접근의 변화와 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발표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분쟁 예방이나 평화 증진을 위해서 어떤 저희가 SDG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나 WHS에서 나왔던 부분들도 이제 모든 레벨에서 어떤 정치적 인게이지먼트나 옹호 정책을 이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월드비전도 이제 아동 보호의 어떤 중요성과 옹호 활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관 내부적으로도 이제 전 세계 많은 오피스 가운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다든지 옹호 활동을 위한 어떤 계획성에 대한 뭐 준비나 예산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전략적 목표로 가져가면서 확대하고 중요성을 계속 사업에 적용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그 사업과 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정책적 이슈 그리고 옹호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활동들에 저희 시민 기관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주 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3분 뭐 넘었는데요. 예정된 시간이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았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마저 듣고 35분은 넘기지 않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희경 어린이재단 팀장님, 특히 소외계층 어린이에 대한 지원 방안, 효과적인 지원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뭐 안 좋은 결과도 많이 가져오긴 했지만은 좀 좋게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거는 오히려 비대면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더욱더 목소리를 이제 좀 온 세상에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유엔의 어떤 총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련된 뭐 정부 관계자들의 어떤 모임에 이제 어린이들을 같이 이제 참여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그들이 겪고 있는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았었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든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또 이제 어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유념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내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생하고 자립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든가 환경 그리고 제도와 법을 이제 가장 개선하는 것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대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혜경 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는 그 팬데믹 위기로 인해 요구되는 사업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사업 발굴 및 운영 방식은 무엇일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특히 현지 NGO와의 협업을 통한 SDG 16 파트너십의 확대, 그리고 현지 NGO, 코이카, 국내 NGO 간 협업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SDG 16 달성을 추구하는 우리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 활용하여 파트너십 기관들과 실질적인 공동 협력이 가능한 협업 기회를 더욱 다각적으로 포획하는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COVID-19로부터의 보건력 강화를 위한 SDG 16 차원의 도전과 기회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세션을 준비해 주신 포이카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제, 토론, 질문 시청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